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,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태양광, 신재생 에너지 시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. 이 말이 맞다. Korea Energy Company, Hanguksan Energy. If we make it, Korea's history will change. Thank you. 네, 안녕하십니까. 한국선에너지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태양광 시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. 뭐 이런 내용이에요.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보다가 이런 제목의 채널을 하나 봤어요. 거기에 한 3명의 그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여성분이 아마도 그 뭐 기자 뭐 그런 것 같아요. 그분 얘기가 태양광 시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.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보는 순간 이제 이거 참 맞는 얘기 같다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우리가 뭐 태양광을 접한 그 기간은 사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태양광이랑 그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에너지의 전환의 그 대상이 신재생 에너지다. 그 중에 또 태양광도 일부분을 차지할 것이다.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. 그렇게 보는 거예요. 근데 왜 그 태양광 시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.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. 산업단지 같은데 뭐 공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장들로 해갖고선 그 단지를 구성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시면 그 공장 지붕에 태양광이 과연 얼마만큼 얹혀져 있냐.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10%가 채 안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, 뭐 축사가 됐든, 뭐 개사가 됐든,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상가 건물, 뭐 다가구 건물, 기타 이런 건축물에 올라가 있는 태양광은 또 얼마큼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느냐. 그것 또한 10%가 채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또 우리가 이제 그 일상적으로 아주 가깝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것이 주택용 태양광. 그 주택용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집에서 쓴 전기를 상계 처리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쓰이는 것인데,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, 아파트는 차치하고라도 단독주택들 보면, 한번 동네 나가서 보시면, 물론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, 대부분의 많은 집들이 태양광 설치가 안 돼 있다. 이런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얘기가 맞죠. 아직 태양광 시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. 근데 이 태양광 시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? 뭐를 제한하고 상한제를 두고 뭐 어떻게 하고 그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또 뭐 행정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해져요. 우리가 이제 태양광 시대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. 왜 신재생 에너지가 차세대 에너지 전환의 주축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돼요. 그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탄소 중립이죠.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과 배출한 탄소를 희석시키는 양이 같아질 때, 그럴 때 탄소 중립이 된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시대를 탄소 중립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. 그렇습니다.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2050년도에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. 뭐 이런 얘기예요. 그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는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70년대 뭐 이럴 때 산업화가 막 시작되고 막 했을 때 공장 굴뚝에서 막
연기가 피어오르면 막 나라 전체가 아주 경제가 돌아가는 줄 알고 굉장히 환호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죠. 그다음에 자동차가 늘면서 자동차 매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자연도 많이 훼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탄소 배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어요. 그러면 앞으로 이거 희석시키는 방법은 또 뭐가 있느냐? 요거를 그대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.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경유차들은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을 하면 보조금을 받고 폐차시키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운송수단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런 수단이 될 것이다. 그렇게 보는 거고, 그 다음에 자연보호. 이제 앞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지금까지 잘 가까운 우리 산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하는 거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앞으로 우리가 쓰는 에너지, 태양광과 관련이 되어 있죠. 앞으로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,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이뤄내야지만이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과업을 달성할 수 있다,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들은 정부와 또 우리 국민들과 정책이 다 함께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것이 가능한데, 지금 현실은 상당히 좀 답답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신재생에너지,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제일 낮은 게 또 우리나라고, 앞으로도 그렇게 희망적이지가 않고요.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죠. 일부 지역에서는 배전망이 없다는 이유로 당분간 그 발전사 허가가 보류되는 그런 지역도 몇 군데 나오고, 상당히 그게 사실적으로 그 지역에 계신 분들, 특히 그 전라남북도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. 이것이 국가 전체로 봐서도 굉장히 치명적이다,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태양광 시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그러는데, 지금 이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. 우리 예비사업주분들이 연락이 와서 도대체 태양광은 언제 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, 그런 질문들 게시글에도 있었고 또 직접 전화도 오셨고 막 그래요.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랬어요. 자금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확인을 하고, 또 태양광 발전 사업이 뭔지도 다 확인을 하고 다 분석해 보신 뒤에 내가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야겠다, 이런 판단이 쓰시는 그 순간이 제일 빠른 순간이고 제일 정확한 순간이다. 그럴 때 하셔야 된다,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그것도 그 말씀 드린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어버린 것 같아요. 그때 그 말씀을 드릴 때 그랬어요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우리 발전 사업주분들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. 그러면 내가 좀 더 빨리 할 걸, 내가 좀 더 그 전에 할 걸, 이런 후회들을 매번 하실 거다. 그러니 어떤 그 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판단이 있으면은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,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. 자,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결론은 그래요.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태양광, 신재생 에너지 시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, 이 말이 맞다.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지금 그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,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들,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들,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여러 발생하고 있다, 이런 말씀 드릴게요.
우리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제목입니다. 태양광 시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. 그걸 긍정적으로 보실 건지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보실 건지, 이것은 우리 예비 사업주분들 그분들의 개별적인 판단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는 지금 REC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. 이거를 폐지를 한다, 현무 시장을 없앤다,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감사합니다.